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물풀의 나무과의 영춘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춘화라고 할 때 이 영자는 바로 이 맞이한다, 마중 나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추는 봄이니까 봄을 마중 나가는 꽃이다. 그래서 영춘화입니다. 이러한 영춘화가 지금 한창 막 피죠. 한참 막 피어가지고 노랗게 피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꽃을 영춘화라고 부르지 않고 보통 사람들은 다 와 개나리가 피었다 하고 말을 하는데, 영춘화가 들으면은 화가 날 겁니다. 나 영춘화야. 개나리 아니란 말이야. 개나리 아니죠. 개나리 아니고 영춘화인데, 오늘 이 영춘화가 개나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춘화의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보면 개나리하고 똑같죠. 개나리하고 똑같으니까 사람들은 다 영춘화라고 부르지 않고 다 개나리라 그럽니다. 개나리처럼 피었으니까 개나리라고 하는데, 개나리가 들으면 참, 영춘화가 들으면 참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쁜데, 보면 개나리도 보면 비슷하죠. 개나리도 모양이 똑같이 피는데, 문제는 개나리는 요 뒤에 보면 벚꽃이 피어 있죠. 벚꽃이 피어 있는 개나리는 조금 늦게 피고 영춘화는 조금 빨리 핍니다. 그래서 영춘화는 개나리보다 훨씬 빨리 핀다. 그러니까 훨씬이라고 말하긴 못해도 한 몇 주일 정도 더 빨리 피는 거죠. 몇 주일 정도 더 빨리 펴서 지금 계절에, 오늘이 3월 12일인데 이맘때쯤이면은 영춘화는 이미 꽃이 활짝 핍니다. 활짝 피는데, 꽃이 핀 모습을 보면 3월 달에 잎이 나오기 전에 옛날 가지에 이렇게 노란 꽃이 피는데, 대개 보면은 꽃이 이렇게 한 군데에서 두 개의 꽃이 마주 달려서 핍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도 두 개의 꽃이 마주 달리고 여기에도 두 개의 꽃이 이렇게 마주 달려서 피게 되는 이러한 형태로 피게 되는데, 꽃을 보면은 꽃이 이렇게 보면은 요 아래쪽에 꽃받침이 있습니다. 꽃받침이 있고 이렇게 꽃이 쭉 올라와서 이렇게 꽃이 갈라지는데, 보통 요 사람들 이거 꽃잎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이걸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뿌리라고 합니다. 이걸 꽃뿌리라고 하는데, 꽃뿌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보통 꽃들은 꽃받침에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갈라지죠. 꽃잎이 갈라지는 데 비해서 여기는 통꽃이죠. 이렇게 나팔꽃처럼 쭉 올라와서 이렇게 통꽃이 피는데, 이러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을 우리들은 꽃뿌리 통부라고 하고, 한자로는 화관통부라고 합니다. 화관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꽃뿌리가 올라와서 꽃뿌리에서 이렇게 갈라져서 꽃이 피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꽃잎이라고 하는데, 이걸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뿌리 갈래 조각이 이렇게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꽃뿌리 조각이 갈라져서 이렇게 갈라지는데, 갈라진 조각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갈래로 갈라지죠. 여섯 갈래로 갈라지는 것이 바로 제스민이죠. 제스민이라고 하는 영춘화입니다. 영춘화는 학명이 제스민으로 시작을 하죠. 이렇게 제스민인데, 거기에 비해서 개나리는 부분은 이렇게 보면 개나리의 꽃은 이렇게 요 꽃뿌리가 아주 짧죠. 여기 꽃뿌리가 요 꽃을 이렇게 보면 여기 꽃뿌리가 아주 짧은데, 꽃뿌리가 짧고 꽃뿌리에서 이렇게 갈라져서 꽃뿌리 갈래 조각이 갈라지게 되는데, 갈라지는 꽃뿌리 조각의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4개로 갈라지는 것이 개나리고, 개나리는 학명이 포르시띠아 코리아나 해서 한국이 원산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원산지인 개나리는 포르시띠아라고 하는 것이 개나리인데, 거기에 반해서 이 영춘화는 제스민으로 시작을 하고
꽃뿌리 갈래 조각이 6갈래로 갈라진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꽃뿌리 갈래 조각의 요 통부를 반으로 이렇게 잘라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여기 요 부분에서 요 아래쪽 부분, 요것이 바로 요 꽃뿌리 통부죠. 꽃뿌리 통부의 속을 보면은 이렇게 수술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하얀색의 수술대가 올라오고, 수술대 끝에 꽃밥, 노란색의 꽃밥이 달려 있는데, 이 수술대의 길이가 짧아서 이 꽃뿌리 통부의 밖으로 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꽃을 자세히 보면은 요 속에 깊숙하게 요 부분에 노란 꽃밥이 살짝 보이죠. 살짝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은 꽃밥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도 2개, 꽃밥도 2개이기 때문에 여기도 자세히 보면 2개의 꽃밥이 보이고, 그 위로 이렇게 길게 올라오는 이것이 바로 암술대가 올라오고 암술머리가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요 수술대 뒤에 암술대가 쭉 올라옵니다. 암술대가 쭉 올라와서 암술대 끝에 암술머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암술머리는 꽃뿌리 밖으로 약간 나온다. 그래서 요 꽃뿌리 화관이라고 하죠. 여기 요 부분이 꽃뿌리 통부인데, 꽃뿌리 통부의 여기 바깥쪽으로 약간 튀어나오는, 돌출하는 이러한 형태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요만큼 튀어나와 있죠. 이러한 형태로 보이는 것이 바로 제스민으로 시작하는 영춘화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개나리는 보면은 이렇게 보이죠. 개나리는 이렇게 보여가지고, 여기 보면 요 꽃밥이 2개가 보이죠. 꽃밥이 2개가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는 꽃밥은 여기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뿌리 조각을 다 잘라버리고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위쪽에 꽃밥이 2개가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2개가 보이는 거죠. 꽃밥이 2개가 보이는데, 이렇게 수술대는 길게 있고, 수술대 아래쪽에 암술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씨방이 있고 암술대가 있고 암술머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수술대 길이의 반도 안 될 만큼 짧은 이러한 암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단주화라고 하고, 이렇게 암술이 수술대의 길이보다 훨씬 길어서 암술이 훨씬 더 길면은 장주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자는 암술이라는 뜻이죠. 암술이라는 뜻이니까 암술이 길다 해서 길장자를 써서 장주화, 암술이 짧다고 해서 요 짧을 단자를 써서 단주화. 이렇게 해서 이 개나리는 이러한 꽃을 피는 것이 개나리인데, 반해서 영춘화는 장주화 단주화가 없이 이렇게 보면 요 속에 수술이 2개가 있고 암술이 하나가 있는 이러한 쌍성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쌍성꽃, 한자로는 쌍성꽃이고 우리말로는 양성화죠. 양성화이기 때문에 이 꽃들은 모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영춘화의 열매를 거의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만나볼 수가 없고, 영춘화는 거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주 운 좋게도 이렇게 열매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열매를 만나봤는데 이 열매 참 만나기 귀한 겁니다. 귀한 건데, 이러한 열매가 보면은 이렇게 초록색의 꽃받침 조각이 끝까지 남아있죠. 이렇게 초록색의 꽃받침 조각이 갈색으로 변해서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데, 이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 이 꽃받침 조각이 끝까지 남아있는 이러한 꽃받침 조각을 우리들은 영구 꽃받침이라고 하죠. 영구의 꽃받침이 남아있다. 그래서 영구 꽃받침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숙존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숙존악 가운데에 이렇게 동그란 달걀처럼 동그란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를 뜯어보면 이렇게 길쭉하게 이러한 길이가 6mm에서 7mm 정도 되는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가 떨어지고 나면은 꽃받침 조각만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데, 이러한 남아있는 꽃받침 조각을 우리는 영구 꽃받침, 한자로는 숙존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가지의 골속, 요 가지죠.
요 가지가 이 용추나의 가지는 이렇게 사각형해집니다. 이렇게 사각형해져 가지고 각이 져서 네모 가지죠. 이걸 잘라서 횡단면을 본다면 사각형이 되겠죠. 이런 사각형 형태의 네 개의 줄이 뚜렷하게 있는데 요 속에 요걸 잘라서 보면 이러한 요 속에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들은 한자로 수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골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골속이 하얀색의 골속이 꽉 차 있다 하는 것이 용추나이죠. 이것이 용추나인데 반해서 개나리는 그 골속이 보면은 이렇게 골속이 텅 비어 있다. 가지의 골속은 비어 있다 해서 이렇게 비어 있으면은 개나리고 꽉 차 있으면은 용추나다. 그리고 잎을 보면은 잎은 용추나의 잎은 이렇게 삼출겹잎이라고 합니다. 이거 삼출겹잎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잎이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개의 잎이 모여서 잎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러한 잎을 한자로 삼출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삼출엽이 이렇게 두 잎이 마주 달리게 되는데 이러한 잎 중에서 가운데 있는 잎을 끝 작은 잎이라고 하고 요 옆에 있는 양쪽의 잎을 옆 작은 잎이라고 하면서 요 잎의 끝에는 돌기를 가지고 있다. 뾰족한 바늘 같은 돌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용추나죠. 거기에 비해서 개나리는 보면은 개나리는 보통 잎이 요렇게 달립니다. 이렇게 달리는데 이렇게 달리는 잎들이 여름철이 되면은 이렇게 잎이 갈라지게 되죠. 갈라져서 삼출겹잎의 형태로 그러한 형태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혼잎이면서 이것을 혼잎이라고 하죠. 혼잎이면서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이렇게 깊이 갈라진다. 갈라져서 이 아래쪽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 아래가 여기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잎이 하나인데 잎의 결각이 이렇게 나타난 거죠. 이 아래를 보면 여기 붙어 있는데 잎의 결각이 나타나 있는 이러한 잎은 혼잎이죠. 단엽이라고 하는데 반해서 용추나는 보면 잎이 한 개가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잎이 다 떨어져 있죠. 여기 요 잎이 한 개가 있고 여기도 잎이 한 개가 있고 여기도 잎이 한 개가 있어서 세 잎이 서로 떨어져서 이러한 잎을 삼출겹잎, 잎이 세 개씩이 모여서 있다. 그래서 삼출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뚜렷한 잎의 차이점, 그리고 요 골속이 비어 있는지 꽉 차 있는지, 그리고 꽃에서 꽃뿌리 갈래 조각이 6개인지 4개인지에 따라서 용추나와 개나리는 확실하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